비명 행사 논란으로 공천 잡음이 많았던 민주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문석 후보. 현재로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는 막말 논란에도 양문석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감싸고 돌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감정 조절 없이 터져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리고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그 글들이 유가족과 많은 지지자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사죄드리고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김부겸 위원장과 정세균 의원이 서로의 요구하는데 입장이시죠. 양문석 후보의 발언 지나쳤죠. 과거에도 사과했던 걸로 압니다.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말씀이 없으시죠, 대개. 결국은 이제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양 후보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다는 말,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걸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자, 김아림 기자, 네,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양문석 후보는 지난 2007년에서 2008년 기고에서 노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표현했다가 논란이 일었죠.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사죄를 했는데요. 추가 발언이 드러난 겁니다. 한미 FTA 협상을 겨냥해서 밀실 협상이라면서 을사오적 친일파인 이완용을 거론한 데 이어서 이번엔 2007년 언론 노보 칼럼에 쓴 글이 소환됐는데요. 노 전 대통령을 가면 쓴 미국인이 한국인 행세하는 것을 폭로하고 더 이상 한국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한국당을 여러분 이제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한국당을 밟지 못하게 해야 된다. 글쎄요, 뭐 막말도 거친 말도 어느 정도 수준들이 있는 건데 그때 마침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을 폐쇄해서 노무현 대통령 탄 비행기가 한국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게 지금 친노 진영에 더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양문석 후보는 같은 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막말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여러 표현을 썼습니다. 쓰레기, 바퀴벌레, 빈대,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요. 예. 이 표현들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악랄한 수박을 퇴치하고 척결하는 데를 나의 정치를 생명을 걸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놈이 가장 악랄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 들었다시피 뭐 쓰레기, 바퀴벌레, 악랄한 수박,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영상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김아림 기자,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양 후보는 지난 2022년 자신의 SNS에서 이 대표 최측근 김웅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다음 날에요.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안 보이지 않던 민주당 바퀴벌레들이 잊을만 하니까 다시 튀어나온다고 했는데요.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양 후보는 2년 전 대선과 지선 패배 원인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는데 이 대표 전당대회 불출마 촉구 여론이 일던 지난 2022년 6월 대선과 지선 패배 원인은 문정부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의 무능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우유부단들이 핵심 중 핵심이라고 꼬집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싸잡아 비난한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거의 그 급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 매국노, 가면 쓴 미국인, 주로 이제 한미 FTA를 그걸 걸어서 저렇게 말한 걸로 보여지는데, 또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정말 방송에서 계속 말씀들이 민망할 정도로 그런 표현들을 계속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성을 이제 한다기보다는 그런 표현들이 왜 부당하냐, 이제 이런 말까지 지금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양 후보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 않느냐, 공천에 문제가 없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일단락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차재원 교수님, 죄송합니다. 차재원 교수님,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일단락을 지으면 결국은 4월 10일쯤에는 이런 얘기는 흘러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일단 지금 양문석 후보가 지금 출마하는 곳이 안산 상록갑입니다. 네. 안산 상록갑은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양 후보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선에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뭐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 뭐 안산 상록갑 같은 경우는 선거가 분구되고 난 이후에 17대 때 분구가 됐는데요. 네. 한 번 빼고는 전부 다 민주당이 승리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네. 아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양문석 후보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조롱과 비난을 하면 문제지만 네.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한 특히 정책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양문석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소위 말하는 친윤 언론의 프레임이라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더한 그 막말을 했던 이 정치인들도 있는데, 그 네. 정치인들이 있는 곳이 국민의힘인데 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뭐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논리 자체가 상당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거기에 좀 갸웃거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인 양문석, 일반 개인의 양문석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지금 이 공직자 후보로 추천하는 이 상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정체성, 민주당의 정신이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노선, 뭐 사상, 이러한 부분들과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부합되지 않는 후보를 추천한 부분이 과연 맞느냐는 부분인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양문석 후보의 일종의 뭐랄까요, 막말과 혐오를 통한 자신의 이 정치적인 위상을 올리려는 모습들이 상당히 일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친윤 언론의 프레임이라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지금 뭐 거의 모든 언론들이 공직 후보, 특히 국회의원 자격으로서는 인성과 품질과 품격과 이 지금 능력이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비판 인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과연 전체 선거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실까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지금 차 교수님 말씀 들었다시피 지금 총선이 3주 남았는데 이제 앞으로도 돌발 변수는 몇 가지 더 튕겨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러한 돌발 변수는 항상 쌍봉낙타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봉우리는 막말 그 자체,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대응 방식. 그래서 이 쌍봉낙타, 첫 번째 봉우리에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오히려 더 국민들은 눈여겨보는 대목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윤기찬 위원장님. 그런데 정봉주 막말 케이스는 이제 공천을 이제 박탈을 했는데 양문석은 이제 살려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두 사람 막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내용상에 약간 차이는 있어요. 정봉주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목함질의 피해 군인뿐만 아니고 사실 민간인들도 피해자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저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 쓰지 않았고요. 네. 따라서 박용진 의원을 떨어뜨리는 목적만 달성했으면 정봉주 의원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요. 근데 양문석 후보는 일단 전해철 의원을 떨어뜨리는 역할뿐만 아니고 이분의 말 내용을 보면은 당내 정치 세력에 대한 공격이 주가 됩니다. 그 네. 정치 세력이라는 게 친노 친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당화를 완성을 할지언정 나중에 총선이 끝났는데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유지할 때 선봉대 역할을 할 사람이 양문석 후보 이상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 비례정당을 경쟁하고 있는 조국 입장에서 조국당과의 관계를 보면 조국당이 사실은 친문 정당이기 때문에 지지가 몰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의 역할이 조국 정당으로의 표몰림을 낮출 수 있다라고 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 쓴 거죠. 네.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저렇게 표현해도 나 괜찮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자유롭게 해라라는 의미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문석 후보를 탓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프레임으로 계속 몰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은연중에 묵인이 아닐까. 그렇다면 본인한테 나중에 사당화 유지에 상당한 역할을 양문석 후보한테 기대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양문석 후보의 그러한 이 막말성 전투력을 오히려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경쟁자인 친문계 전해철 의원을 수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징계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밖에 막말은 이제 SNS를 조금만 찾아봐도 금세 드러날 상황인데도 부적격 없이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이 공천 과정에서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 초기 제일 처음에 공천 시작되는 공관위에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외부위원들께서도 여러분이 거의 최하점을 주고 이 문제 사실은 경선 자격 주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논란을 좀 종식하고 여러 가지 그 선당후사의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아림 기자. 저는 저 대목이 이제 해석이 좀 애매하던데요. 그러니까 최하점을 주는 것이 공천장을 주기 위한 어떤 방법이었다라는 것인지 최하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장을 줬다는 게 문제 아니냐 이 지적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민주당 공관위 산하에 도덕성 검증 소위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게 도덕성 점수를 0점을 주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전체 회의에서 양 후보와 전해철 의원을 경선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 점수 0점을 준 한 공관위원은요, 도덕성 검증 소위에서 양 후보에게 0점을 주기로 했고, 공관위원 일부가 그 면접 태도를 보고서 공천 배제 의견을 냈는데, 그 안규백 공관위원장이 적합도를 기준으로 경선으로 가자고 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홍 원내대표도 라디오에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외부 의원들은 거의 최하점을 줬다면서 경선 자격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분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하점을 줬다. 우리 공천관리위원들은 할 일을 했어. 이제 이렇게 이쪽의 명분과 생색은 챙겨놓고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를 보건대 공천을 줬으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천을 줬다. 뭐 이런 맥락인 건지 아니면 그게 역접을 하는 건지 뭐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 책임을 임혁백 공관위원장한테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임 위원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양 후보 검증위에서 도덕성 0점을 줬다는 건 오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불쾌감을 또 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은 절대 0점을 주지 않았고 양 후보는 도덕성 검증 소위 대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증위에서 0점을 주기로 했지만 공관위 심사 테이블에는 0점 자체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뭐 위원회에서 하는 일 따로 있고 도덕성 소위원회에서 하는 일 뭐 또 전체 회의로 넘어갈 때의 그 과정 그 아마 내부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사정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위야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혹여 사실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백봉 신사상을 받아도 의원 평가 하위 10%, 감점 30% 이렇게 해서 탈락되고 또 어떤 사람은 도덕성이 0점이어도 이제 공천장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이것을 자 성치훈 우리 부위원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좀 당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양문석 후보가 그 당내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뭐 그런 혐오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정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혐오 표현, 수박, 뭐 바퀴벌레 이런 표현을 쓴 것 아닙니까? 그런 분에게 표현의 자유다. 정치인이 정치인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께서 공감하시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전 그럼에도 일단 당원들이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양문석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이 며칠간 지속되는 동안 당에게 부담을 주는 동안 양문석 후보의 태도, 반성 이런 것들을 봤더니 봉하마을을 갔다 온 것 이외에는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당에서도 더 이상 이거는 저는 보호해주기 힘들다라는 판단이고요. 본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이다 정치라고 표현되는 일컬어지는 그런 것들의 포장지가 벗겨지고 있는 과정이다.
뭐 누군가를 위해서 속 시원하게 발언해준 그런 것들이 또 누군가를 뭐 혐오하고 배척하고 이런 표현을 쓴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경고장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정치에서도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장예찬 후보나 도태우 후보나 또 조수현 후보 이런 망언들에 대해서 이제 결단이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정화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문석 후보가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고 본인이 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다 정치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촌철살인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자, 성 의장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양문석 후보의 그 이제 공천을 계속 유지를 하면은 이제 그 비난이 격화될 거를 아마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민주당 지도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것은 예전에도 왜 그 민주당 검증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뭐가 지져도 뭐 기차는 간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공천 물갈이를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전략적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런 전략적 판단까지 있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마 국민의 판단에 맡긴다. 이것이 본선까지 가서 국민의 판단에 맡긴다. 전 이렇게까지 보진 않고 네. 이 지금 논란이 있은 이후에 과연 당의 뭐 이런 지지율이나 선거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그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 예, 그런 걸로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는 뭐 전당원 투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전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네. 정치인이 본인의 그런 처우를 당원들에게 묻는 거는 매우 비겁한 행동입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들께 물어야지 당원이 아닌 국민들께 물어야 된다고 양문석 후보가 발언했다면 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주겠지만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의 판단을 맡기겠다는 그것이 여론의 추이를 한번 보겠다라는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본선까지 그냥 가겠다라고 강행하겠다라는 거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님, 이제 오늘 또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양문석 후보 문제를 놓고 숨가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결판 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이 과정을 보면은 국민들께서 아마 민주당의 공천 기준 잣대가 굉장히 나일론 같다. 네. 그때 다르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이 정도는 표현의 자유이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구가 아무리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해당 지역구에만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서울 경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신성 불가침 영역이 아닙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많이 비난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비판해야죠. 비난할 부분이 있으면 비난해야죠. 근데 이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이 승계하고자 하는 정신과 일치하는지를 묻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지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분명한 것이 국민 비하 발언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내려가고 나서도 계속 지지했던 지지자들에게는 여기에 기억 상실증이 걸렸냐라는 발언들도 했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안산 상록갑에 올라오기 전에 네. 통영 고성 당시에는 촌동네의 촌사람들이라 나같이 유명인이 가면 이것저것 많이 묻는다는 발언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산 상록갑에 와서는 참 지저분하고 장난질을 많이 하는 동네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더 이상은 한 정치인에 대한 수위 높은 비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 국민들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그 위에 서 있다라는 점을 더 부각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일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이것은 안산 지역을 넘어서 경기 지역에까지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안산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 아마 귀를 쫑긋 기울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지역구 선거구 유권자뿐이겠습니까? 서울 수도권 전체가 그리고 어디 거기뿐이겠습니까?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유권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점을 아마 눈여겨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양문석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이재명 대표도
꽤나 난처해진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까지 소환하면서 되려 화살을 여당으로 돌렸습니다. 곽상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사위 되시는 분께서 이런 말을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국민의힘이 노무현 대통령 조롱에 대해서 저렇게 흥분을 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했던 발언부터 반성하셔야 된다.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문석 얘기는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방통위원 시절에 그 KT로부터 네, 양문석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딴 얘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양문석 질문을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자,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 양문석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마 여기 진짜 속마음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아마 양문석 그 후보의 전투력에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양문석 후보를 끝까지 지키려는 진짜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전해철 의원이죠. 전해철 의원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붙었잖아요. 네. 그 후위쪽으로 소위 말하는 해경군 김씨 뭐 거의 논란이 일어서 사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그 김혜경 씨가 상당히 그러니까 정치적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처했던 그러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간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좀 뭐랄까 정치적 감정을 넘어서 인간적 감정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전해철 의원은 이 지금 친문이고 비명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 따지면 친노의 핵심입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양문석 후보를 물리게 되면 그 대타는 자연스럽게 전해철 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당한 이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이고. 과거지사가 있군요. 과거지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양문석 후보가 의원이 될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호위무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양문석 후보가 이번에 그 상록갑에 도전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법안 발의에 관심 없다. 내가 국회 들어가서 수박하고 맞짱 뜨려고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사실 이 상록갑에 가면서 수박 접근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지나친 이 막말이다는 이유 때문에 당직 정지를 3개월 동안 당하는 징계까지 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올렸다? 그 이야기는 그러면 당 지도부의 뜻이 없이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주위에 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아마 이번 공천 과정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으로는 당직 징계까지 정지라는 징계까지 당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속마음으로 저런 사람이 나한테 필요해 이랬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낸 유시민 작가도 비판은커녕 오히려 양문석 후보를 옹호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정치인 양문석을 안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너는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어 라는 이제 진입장벽으로 그걸 쓰는 거는 그거는 노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저는 봐요. 돌아가시고 안 계신 노무현 대통령 애달캐달 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나 좀 잘하라고요. 무슨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또 모욕하는 것이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는지요? 저는 뭐 잘 짧아서 그런지 언뜻 이제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친노 인사인 이 전해철 의원 지금 얘기가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양문석 후보의 이 발언을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용납 못하겠다. 전해철은 용납 못하겠다. 유시민은 이제 더 나아가 막말 발언을 빌미로 공천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기찬 위원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 저분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지금 만약에 저 지역이 양문석 전 위원장이 출마한 지역이 박빙의 승부 지역이었다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게 안산갑 지역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편하게 하는 건데 국민이 싫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직 후보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멘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민이 싫어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비호감이 높게 되면. 만약에 저 지역이 박빙 승부 지역이었다 하면 공천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떨어지는 지역에 가서 떨어지는 말을 했다는 것은 공직 후보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입장에서 보면 공직 후보의 자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법률이 정하는 자격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피선거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당 입장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가장 보는 것은 당선 가능성입니다. 네.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를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유시민 작가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속셈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당을 장악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노 색깔을 지워야 돼요. 친문 네. 색깔을 지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왔다 갔다 하는 의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양문석 후보처럼 원한이 약간 있어야 돼요. 양문석 후보는 글들을 보면 네. 친문에 대한 원한이 있다고 저는 읽혀져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선거에 통영에서 선거에 떨어진 이유, 경남도지사 선거에 떨어진 이유가 거기 그대로 썼잖아요. 친문 진영의 여러 가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 네. 그다음에 또 친문 진영의 뭐 무능 네.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본인의 사상적 배경이 아니고 네. 분노가 서려 있다. 이런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공격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기찬 위원장께서 아무튼 민주당 강세 지역이 아니었다면 저렇게 나왔을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설득력 있다고 들으셨는지요?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서 양문석 후보의 막말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현주 의원도 이제 막말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네, 김아림 기자 어떤 말을 했다는 거죠? 네, 이현주 전 의원은 국민의당 의원 시절인 지난 2017년 당 회의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 파업에 대해서 헌법 정신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긴 하지만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권리 주장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이후에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서 비속어로 좀 비판을 했고요. 또 그 아줌마들은 그냥 동네 아줌마들, 급식소에서 말하는 아줌마들이 일하는 아줌마들이 왜 정규직이 돼야 하냐. 조리사는 간호조무사보다도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 이런 발언으로 비하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또 같은 해 7월 당 회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월급이 떼어도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란 취지로 발언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 대변인, 이현주 의원 말이죠. 저 발언은 예전부터 논란이 되고 보도도 숱하게 된 건데 그래서 막말은 한 번 입 밖에 나오면 없어지지 않고 이제 끝까지 소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현주 후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비하했다. 이제 이런 비난을 면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강성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약간 습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성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또 국민들에게 다소 인기를 끌고 하다 보니까 점점 강한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방금 지금 이현주 의원 발언 같은 경우는 1타 3피인 것 같아요. 지금 새 직종이나 비하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렇죠. 네, 여기 조리사에 간호조무사에 요양사까지 지금 새 직종을 동시에 비판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성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국민을 비하하거나 비판하는 것만 아니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했던 말들도 좀 상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11년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요, 성남시장 당시죠. 그때 철거민이 뭐 이렇게 이제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 좀 치워 이런 것들 이런 지금 심한 발언들도 사실상 했었었고요. 또 이제 22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런 잘못된 그 방송 환경 때문에 저학력 이런 저학력에 있는 사람들, 저소득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를 지지한다라는 비하 발언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일관성 있게끔 본인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비하했던 이런 이현주 의원의 발언이나 본인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짚어봐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또 다시 한번 심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를 하겠다는 청년들 이 자나깨나 말조심입니다. 요즘은 말이죠. 어디에 우리가 가든 우리 주변에 카메라와 녹음기가 수십 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지지 않는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있게 되고 그 사람이 정치판에 뛰어들게 되면 그게 이제 계속해서 소환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 또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말이 나오면 멈출 데가 없을 만큼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줄려 나오는 건데요. 지금 서울 동작구를 보면은 이수진 의원을 컷오프하고 전략 공천을 했던 류삼영 후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이름을 2번이나 틀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림 기자. 예. 류삼영 후보가 지난 16일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됐는데요. 네.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소식을 전하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세 피해자, 고 최상병 일병 사건 등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저 방금 들으신 대로 최상병 일병이라고 잘못 적은 건데요. 고 최수근 상병을 잘못 적어서 이름을 상병으로 계급을 일병으로 기재를 한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 류 후보는 해당 문구를 최상병 상병으로 고치면서 비슷한 오류를 반복을 했습니다. 같은 날 세 번째 글에서야 최상병의 실명을 넣은 최땡땡 상병으로 수정해 바로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류 후보는 해명을 했는데요. 바쁜 선거 과정에서 차에서 쓰다가 오타가 난 것이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자, 류삼영 후보의 상대방이죠. 국민의힘의 나경원 후보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 최상병 일병이라고 썼다가 또 최상병 상병이라고 썼다가 이렇게 몇 번을 바꿔 쓰는 걸 보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네, 성치훈 부의장님. 이제 우리가 글을 보면은 이게 정말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상황을 잘 모르고 나온 글귀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어떤 경우이더라도 네. 100번 잘못한 겁니다. 신중하지 못한 것이고 네. 100번 사과를 해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전 나경원 의원이 저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네. 최수건 상병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뒤에도 다루겠지만 책임 의혹이 있는 지금 이종섭 그 호주 대사에 대해서 사실상 도피 의혹, 도피시켜줬다라는 비판까지 있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아무런 처음에 대응을 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넌센스라고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고 최수건 상병에 대해서 이런 말실수해서 그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100번 사과하면서도 이 의혹에 대해서 한 점 억울함 없이 깔끔하게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고 이럴 수 있도록 민주당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점점 회피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지적하는 것이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사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일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경상북도 이해천에서 그 홍수가 났을 때 그때 이제 민간인이 실종됐는데 그때 군부대가 동원이 돼서 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 바닥이 꺼지면서 이제 저 세상으로 영면이 든 그분인데 그곳에서도 아마 편안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소환되면서 정치권에서 정치판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논란에 계속 휩싸이고 있는 장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